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99%를 위한 경제방송을 표방하지만요. 오늘은 1%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1%의 기적, 1%의 가능성.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죠? 오늘 저녁 독일전을 이기고 우리가 16강에 나갈 가능성입니다. 외국 베팅 사이트들은 한국이 독일을 1대0으로 이기는 확률이 독일의 4대0 압승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물론 경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맞지만요. 스포츠잖아요. 선수들의 투혼, 국민들의 간절함이 모아지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희망 고문이라 해도 좋습니다. 헛바람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대로 저는 오늘 이 1%의 가능성을 믿어보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018년 6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건강이고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일 겁니다. 건물 없고 또 물려받을 유산 없는 서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 대책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뉴스는 모두가 민감하게 듣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다는 뉴스는요. 제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내용만큼이나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에겐 그렇죠? 그 잔고가 없다는 부분하고 얘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체감이요. 그 정도로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무섭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 보고서 제목에도 말해주듯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내용이겠죠.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수행하는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그 사회보험 장기재정 전망에서 뭐 국민연금만 다룬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보험이 뭐 건강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사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회보험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 주기적으로 이제 좀 재정 평가, 건강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뭐 출산율, 신생아 출산율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변한다는 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네. 연금 재정에 좀 나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예전에 비해서 그 신생아들이 적게 태어난다 그러면 미래 경제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까 또 연금 재정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뭐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등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국민연금은 초장기간에 세대간에 걸쳐서 운영되는 제도다 보니까 특히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40년 후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의 80이 다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개인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만큼 불안하다라는 말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럼 저 못 받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뭐 80세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할 때 노후 관점에서 이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럼요.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네. 급여는 지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국민연금 기금이
지급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경제활동하는 우리 후세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쌓아둔 저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고갈됐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비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받는 기간이 또 늘어납니다. 오래 사시니까. 네. 반면에 이분들을 부양해야 될 젊은 경제활동 인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앞으로 4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적지 않은 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 또 미래 보험료를 부담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네.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좀 손을 보면 모든 세대들이 큰 불만 없이 또 노후 걱정 안 하면서 국민연금이란 좋은 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또 노후를 걱정 안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단순하게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국민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 누가 채울 것인가, 이런 후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와의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 개선을 통해서 이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3년에 2,561조 원으로 불어나고 이후에 급감한다고 2060년에 고갈된다는 그런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거예요. 이 네. 이유는 뭐 인구 절벽 문제겠죠, 심화된. 일단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혼자 딱 개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을 이제 모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또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정 계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13년 3차 재정 계산 결과입니다. 네. 그때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걸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이번 우리 지연구원 이제 발표에 따르면 2058년에 2년 당겨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년 당겨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잡아보면 결국 인구 구조에 그렇죠. 따른 부분하고요. 또 뭐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2년 당겨진 거는 상대적으로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 부담을 해야 될 어떤 미래 그 경제활동이가 좀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2013년에 3차 재정 계산을 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5년마다 하니까 올해 이걸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예정되면 보통 한 2018년 올해 한 3월 정도에는 그렇네요. 이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인구 구조가 워낙 지금 가변적입니다. 저희가 초장기간에 저희가 한 70년 정도 기간을 평가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 급격하게 떨어진 걸 그대로 반영해서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할 건가 아니면 좀 더 추세를 저희가 정밀하게 점검한 뒤에 발표할 건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저성장 추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금 수익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비해서. 요 두 부분에 대한 어떤 민감성으로 인해서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사회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재정 안정화 방안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한 8월 정도 되면 그 정부 입장에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재정 추계 결과가 이제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좀 한 2달 앞서 발표가 됐는데요. 2달 뒤에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저희가 위원회 위원분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니까 미래 가정에 대해서 그렇죠. 초장 기간에 걸쳐서요.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일단 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발표는 그 정부의 발표예요. 말씀하신 네.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정부의 발표고 이번에 연구원이 이제 이 정부의 발표보다 2년 앞당겨서 고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예. 이제 곧 정부에서 다시 한번 5년 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다시 한번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정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위원님.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적립 배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뭐 적립 배율이 어느 정도 돼야 안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 용어라서요. 예. 네. 적립 배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험료 수입이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기가 월급에서 얼마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적립 배율이라는 건 그러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인덱스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고 미래 세대를 좀 부담을 덜어주자는 측에서는 좀 많이 쌓아놓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살기 어려운데 좀 후세대가 좀 더 부담하지 그런 차원에서는 적립배율을 좀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립배율 2배라 하면 보험료를 한 푼 걷지 않더라도 재정 평가 기한 말, 그러니까 정부 기준으로는 2060년, 우리 연구원 기준은 2058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평가년도 말에 기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 또 네. 하나는 적립배율 2배,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2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쌓여 있는 거, 또 네. 적립배율 5배라는 건 보험료 수입이 없어도 5년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쌓여 있는 거, 그걸 네. 평가 기간 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배율 2배, 5배라는 저희가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적립배율은 창고 같은 개념이네요. 많이 쌓아놓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 푼도 안 걷어도 우리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창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 적립금이 650조가 있거든요. 네. 그 적립배율이라는 거는 창고에 얼마 쌓아놓은 건데 그 기준 시점, 평가 시점이 어느 때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평가 기준 시점을 몇 년으로 잡을 건가, 그다음에 적립배율은 몇 배로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 세대가 부과해야 되냐 아니면 다음 세대가 부과해야 되냐 이 논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의견들이 충돌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겠어요. 너 이거 네가 낼래? 네 자녀가 낼래? 이러면은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떠도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저희 국민연금 쪽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또 재정안정 쪽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포 마케팅의 주창자라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급적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좀 보험료 부담을 적기에 제대로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게요. 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한 650조가량 이상이 있는데 그 눈앞에 굉장히 상당한 기금이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또 기금을 더 많이 쌓아놔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쉽게 납득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또 이 주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급여율이 적정하니 안 하느니 뭐해서 지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그러니까 근로기간 경제활동기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지급률을 소득 대체율이라 그러는데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88년에 그 70%로 도입했는데 재정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그걸 45% 정도까지 지금 낮췄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소득 대체율 급여율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보험료를 한 18% 이상 부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20년 동안 9% 부담하고 있고 예전에 70% 지급률을 10년 적용할 때도 3% 보험료부터 출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지는 건데요. 지금 우린 다른 나라는 이제 제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적립기금을 쌓아놓은 건 없습니다. 네. 기금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빨리 이제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8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연금 받는 분들은 다른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료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는 막대한 적립기금이 쌓여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늘어난 2040년 이후부터는 네. 한 해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 2020년쯤에서 23년 뒤를 걱정할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많은 경우에. 네. 한 달, 두 달도 잘 못 내다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돈이 650조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미래 걱정한다 그러면 이제 너무 국민연금 미래를 암울하게 또 공포스럽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잔고가 한번 줄어들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적으로 좀 쌓아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저는 강조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개인에게도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잔고지만 또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수단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요. 네. 그 문제를 연구를 오래 하셨던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인터뷰를 통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위원님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좀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생 퀴즈는 쉬겠습니다. 퀴즈에 보내주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우리 국가대표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응원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방금 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이 맨날 외치시는 게 주거비,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이자비 걱정 없는 걱정 세상 하잖아요. 그거 없는 세상이면은 원시 시대입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없는이 아니고 걱정 없는. 범균 씨는 이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주거비,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이자비.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주거비가 아무래도 주거비 이자가 세니까 맞아요. 제일 많이 내고 조금 애들이 크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통신비가 이제 조금씩 걱정이 돼요. 왜냐면 가족들이 핸드폰이 하나씩 다 갖고 있기 시작하면. 네. 교육비가 아니고 통신비가 걱정이 돼요? 아직까지 뭐 교육은 뭐 어리니까 아직 뭐 안 이런 하는데. 게 있어요. 교육비는 어쩔 수 없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신비는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아니 이렇게 대기업들이 영업이 또 좋다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봐도 되나 이런 분노가 있더라고요. 통신비는 좀 줄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국민들의 그 통계청 통계에서도 가장 많이 비용이 나가는 게 이 순서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순서로 나가요. 그다음에 중간에 교통비가 좀 있고요.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인 통신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으라차차의 주인공은 안진걸 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수십 년 동안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서 싸워왔는데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도 되고 또 정부에서 보편요금제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조금 보람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통신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미 750만 우리 국민들께서 알뜰폰
폰이 저렴한 게 아니고 알뜰 통신입니다. 정확히는요. 아주 저렴한 통신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750만 알뜰 통신 사업자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신데 요즘 많이 힘듭니다. 빨리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알뜰폰 협의회 네. 황성욱 상근 부회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장님, 여기 대본 좀 보세요. 여기 써있죠. 잠깐만요. 7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렇지. 우리 가정 경제통신비 전략의 1등 공신. 잘하고. 하지만 3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적재 허당이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알뜰폰 협회 황성욱 상근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아니 원래 대본을 써줬는데 왜 자기 이야기 하냐고 또. 근데 이제 왜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알뜰폰 협회 황성욱 상근 부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협회 황성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우리 또 안진고 선생님 저렇게 흥분했냐면 사실 이 통신비 관련해서 알뜰폰 관련해서 부회장님 우리 소장님하고 일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혼나면서. 어떤 점 혼나셨어요? 선택약정 25% 올리면서 저희들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또 불구하고 이제 통신비 절감을 위한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도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근데 왜 으라차차에 이분들이 나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신비를 아끼는 운동을 한 시민단체도 아니고 알뜰폰 사업자들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왜 모셨는지 그 설명부터 혹시 이런 질문을 같이 드시는 분께 우리 부회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이제 줄여서 알뜰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폰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은 알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은 이동 SK텔레콤, KT, LG에서 통신망을 빌려서 도매로 좀 빌려서 값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망을 빌리면서 빌린 대가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저희들한테 큰 갑이죠. 갑이고 저희들은 통신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서 또 이동통신 빌려준 사람하고 또 경쟁을 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대가가 어떻게 될까? 그쪽에서 혹시 알뜰통신 사업자한테 불리한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골목 상권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골목 상권이라 그러시는데 궁금한 게 이제 통신망을 빌렸으면 똑같은 질에 똑같이 데이터가 빠르고 뭐 그런 거는 뭐 전혀 차이가 없나요? 예, 똑같습니다. 망과 똑같은 망을 빌려서기 때문에 품질과 기능은 똑같고요. 가격은 훨씬 차이가 나나요? 가격은 훨씬 차이가 나는데 나는 이유가 도매 대가라고 좀 저희 사게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판매 비용을 훨씬 적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들은 유통점을 전국에 가지고 있고 네. 수수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동통신사와 똑같은 서비스인 경우에는 30% 이상 값이 사야지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선택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이상으로 사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폰이든 다 개통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다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동통신 3사를 MNO라고 하는데 네. 알뜰폰 똑같습니다. 그게 V 버추얼만 들어가서 네. MNO로부터 MNO 통신재벌 3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빌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데이터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국민들이 750만 명이나 가입되어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통신 시장이 다 통신 재벌 3사 위주로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분들만 주로 광고를 하고 판매점 대리점 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750만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오늘 제가 추천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보세요. 일단 이 알뜰폰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최소 수천 명에서요. 네. 이해관계니까 수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 여기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750만이 가입됐기 때문에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부담해서 아까 황성욱 부회장님도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하다고 하셨잖아요. 통신 실제 제가 조사해보면요.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 정도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도매를 해가지고 저분들이 통신 3사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매 가게 같으면 누가 그걸 가입하겠어요. 그렇죠. 소매가 훨씬 저렴하니 그쪽으로 가는 건데 다만 이제 아직도 모르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게 판매점 대리점이 눈에 많이 안 띄고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또 750만이다 보니까 방금 우리 범규님 말씀처럼 거긴 통합 품질이 안 좋은 데 아니야. 뭐 이대로 대충 뭐 이렇게 대충 하는 서비스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으신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이나 AS가 통신 재벌 3사보다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소비자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다만 일부 좀 뭐 개통이나 이런 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을 사게 해주기 때문에 알뜰폰 서비스를 국민들의 대다수가 한 50% 정도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알아도 잘못 알고 계셔서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기능이 낮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제 친구까지도 거기서 카톡 돼? 뭐 이렇게 하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다 되는 거요? 다 돼요. 범규님 다 돼요. 진짜로. 주변에 쓰는 분들 저도 써봐 다 되고요. 요즘 지금 쓰고 계세요? 네, 정부에서 특별히 알뜰폰은 정부 정책으로 탄생한 거거든요. 통신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통신 재벌 3사가 통신비 아무리 인하하지 않으니까 아예 정부에서 알뜰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가시면 알뜰폰 서비스 대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가입 서비스. 봤어요. 며칠 전에 포스터. 네, 한쪽이 그게 그거였군요. 네, 그겁니다. 그거고요. 우리는 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방송이기도 하잖아요. 생생경제, 서민경제. 알뜰폰 협의회 35개 정도 회원사가 있는데 CJ연료비전이나 태강그룹이 일부 하는 대기업 계열사도 있지만 대부분 또 중소기업들이 알뜰폰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또 특별히 중소기업 잘 때야 우리나라가 국민이 골고루 발전하잖아요. 또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서비스가 같고 그다음에 요금 훨씬 저렴하다면 충분히 가입해 볼 만한 그 영역인 것이죠.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움 겪는 것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가장 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큰 대기업들이나 정부에서 발주하는 이제 계약을 받아서 계약 수주라고 그러죠. 수주업체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주업체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대한 이동통신 3사하고 경쟁을 하면서 또 그쪽에서 망을 또 빌려야 돼요. 빌려야 되고 망을 빌리면서 주는 대가가 도매 대가라 그러는데 이것이 저희들 원가의 50% 60%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을 빌려서 우리 비용의 제일 큰 포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가격은 싸고. 네.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이쪽에서는 자꾸 요금을 내려오면서 도매 대가는 안 낮춰주고. 그럼 우리는 중간에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죠. 요금은 낮추고 원가는 안 내려주고. 그럼 우리 갈 데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국내 중소기업과 똑같은 그런 어려운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고 했는데 그럼 정부가 보존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통신사에서 받지 말라라든지 이런 제재 같은 거 안 하나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도매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알뜰통신 사업자들이 중소규모다 보니까 이동통신사하고 직접 붙어서 협상을 하면 협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대신해서 협상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도 사실 정부가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얼마로 해 이렇게는 못 자르잖아요. 실제로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하고 어떤 기준은 또 사업자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또 SK텔레콤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되는 그런 도움의 대가도 있다 보니까 정부도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다른 건 다 좋아요. 이제 이렇게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뭔가 소비자들이 혜택도 받는데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뜰폰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람들 자체에서 인식이 좀 쓰기가 그래요. 왠지 이거 좀 안 터질 것 같고 이거 좀 뭐가 안 될 것 같고 사실 다 되는데 소비자가 뭔가 혹할 만한 이름만 한번 싹 바꾸면 한번 진짜 대한민국의 변화의 물결 한번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범규님이 대단하세요. 왜냐면 우리 뭐 실버폰 이런 거 잘 안 나간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알뜰폰이 도입됐을 때 그때 이미 사업자들이나 소비자한테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알뜰폰 딱 들으면요. 폰이 저렴한 거로 알아요. 맞아요. 통신 서비스도 아니고 폰이 저렴한 거. 그다음에 저렴하니까 약간 흔히 말하는 품질에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폰이 아니라 통신이고 그다음에
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 때문에 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시민단체에서도 아이들 몇 번 드렸어요. 알뜰통신 하지 말고 국민통신 또는 통신 뭐 이런 걸로 해보자. 그런 것도 좀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봤어요. 맞아요. 소비자로서 뭔가 딱 구매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디어 한번 줘봐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6월 곧 국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예. 좋은 의견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도 이건 진짜 이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 얘기였는데 이걸 진짜 하시네요. 정말 저희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잘 모른다? 네.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일 큰 원인 중 한 가지가 보니까 이름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름을 한번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름 바꾸면요. 그 모델로 우리 범균 씨. 진짜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싸게 좋은 아이디어 갖다가 많이 쓰세요. 해주세요. 이래저래 다 갖다 써라. 범균님을 홍보대사로 좀 비용을 들인 다음에 이름 진짜 괜찮은 거 하나 이거 되면. 아주 저렴하지만 똑같은 통신 서비스입니다. 아니 이거 어때요? 국민통신이에요. 유재석과 닮았지만 제가 유재석보다 더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망해요. 저기 망한다고 이런. 핸드폰도 이거 비슷하지만 저 실속있습니다.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 일단 폰 자체가 여기는 똑같은데 저랑 유재 선배는 달라요. 하드웨어가 달라요. 저는 그래도 우리 범규님이 더 소중해요. 윤우님도 아주 소중하지만. 네, 자. 아니 근데 진짜 유재석 씨 같은 분은 이통통이 3사고요. 네. 우리 정범균 저야말로 진짜 알뜰이에요. 알뜰통신 사업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제가 좋은 이름 하나 꼭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2월 20일부터 공모를 해왔으니까 우리가 범균님, 저 PD님 또 우리 청취자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부장님 뭐 상품도 걸러놨었나요? 예. 어디로 상품이 뭐예요? 현금을 저희들 드립니다. 전체는 얼마입니까? 아마 최우수상이 300만 원? 어디로 공모하면 돼요? 진짜 이거 홍보하세요. 우리 진짜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예. 지금 공모 중이신 거죠? 예, 6월 20일부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공부 중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알뜰폰에 딱 맞는 이름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그냥 인터넷에 한국 알뜰통신사업자 협회 뭐 이 홈 치면 될까요? 글로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 포스터에 보면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등록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또 안내도 한번 해드리죠, 뭐. 네. 오늘 서민경제 알뜰하게 만드는 알뜰폰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찌됐건 그 다른 큰 통신사들이 있는데 그 통신사들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어쨌건 같이 경쟁하는 건데 이렇게 알뜰폰 뭐 통신사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뭐 편의를 봐주고 이러면 좀 형평성 논란 같은 걸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통통신사는 워낙 덩치가 크고 경쟁력, 바게닝 파워가 많잖아요. 네네. 우리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대등하게 시장에서 소비자한테 경쟁할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네. 알뜰통신을 좀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고 지원한다고 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알뜰폰이 같은 서비스인데 사실 이제 요금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쪽에서 지금 사실 많이 비싼 통신요금 비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 낮춰도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그건 제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 상황으로 봤을 때 요금을 지금부터 한 1, 20%는 더 낮춰줄 여력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이동통신 3사에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5G 같은데 망 투자하는 비용 조달을 또 어디 조달하느냐 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연관되어 있어서 딱 잘라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좀 여력이 있다 볼 수 있지만 앞으로의 투자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장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예. 사실 제4이동 통신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정부 허가가 떨어지면 당장 20, 30% 요금 인하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회장님 통신 전문가인데 한 10%, 20% 인하 가능하지 않겠냐로 전망했는데 저희 부회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게 통신 재벌 3사 보고 제가 요금 인하해라 그러면 지금도 요금이 인하되잖아요. 그럼 750만 알뜰폰으로 가 있는 분들이나 또 알뜰폰으로 옮기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통신 재벌 3사도 요금이 많이 내려왔네. 그러면 다시 통신 대기업 3사로 이전하거나 알뜰폰을 안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물론 부회장님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도매대가 인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존의 통신 3사가 요금이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알뜰폰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통신 3사가 알뜰폰을 파는 도매대가만 인하가 되면 더 저렴한 요금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요금제가 2개 있었습니다. CJ 엘로비전이 2만 원대에 무제한 데이터 통신 요금제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대박이다. 통신 3사가 훨씬 과도해 받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적자가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상품을 더 이상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폰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우리 알뜰폰 회사 중에 하나가 기본 요금을 폐지해갖고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기본 요금 폐지하고 무료 상태에서 50분 무료 통화도 제공하고 막 이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알뜰폰 회사들이 만약 망도매가가 인하가 되고 또 지금 알뜰폰 회사에 안타깝게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가 진출해 있어요. 맞아요. 망을 도매해 주는 거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또 거기에 자회사를 진출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고 그래서 알뜰폰 중소기업이나 기존의 그 대기업들끼리 더 그 가입자가 늘어나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매제공 대가를 개선해달라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하나 건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파 사용료를 좀 면제해달라. 이걸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계세요. 어떤 근거로 이런 면제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전파 사용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옛날에는 그 유동전화 초창기에 단말기 인증 수수료 개념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가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파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자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업자는 적게 내는 정부가 받아가는 요금이 이제 일종의 세금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전파 사용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비스를 많이 틀립니다. 가장 제병 이름 혹시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CT2라고 CT폰이라고 있어요. CT폰 오래간만이다. 지금 사업 적었죠. 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파 사용료라는 것 자체가 선례가 있네요. 예. 그런 많은 사례가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좋은 사업자는 좀 받고 나빠지면 줄이고 감면하고 하고 있어서 지금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니 나중에 경쟁력 확보할 때까지 좀 면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방법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좀 일시적으로라도 좀 면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예. 자, 750만이 가입돼 있는데 만약 알뜰폰 회사 망하면 이 국민들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통신재벌 3사들은 전파사용 내더라도 알뜰폰 3사는 전파사용료를 지금 한식으로 계속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네. 시민 소비자들 단체들 입장에서도 저렴한 서비스 지금 통신 대기업 3사는 요금 똑같잖아요. 경쟁을 전혀 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매출만 50조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4조씩 지금 매년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는데 알뜰폰은 죽게 생겼으니까 시민소비자단체 입장에서도 도매가도 인하해주고 전파상료도 면제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예. 네. 오늘 서민경제 알뜰하게 만드는 알뜰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요금제 쓰고 있다 이거 듣고 나 좀 알뜰 통신으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알뜰폰 딱 치면 네.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그 사이트가 쫙 뜹니다. 딱 떠서 그게 아무데나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쓰시는 내용 딱 입력해서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싼 서비스가 많이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이제 이름 하나 저는 좀 이제 지금 계속 생각했어요? 제안해 주시면 아니 그냥 여기 저 서민경제를 어쨌든 살리는 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심리상 한국 토속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약간 또 안 해요.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네, 또 영어가 들어가줘야 뭔가 좀 있어 보여. 그리고 로고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뭔데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폰이다 그래서 SG폰 어때요? SG폰.
왜? 서민경제 해서 서민경제. 지금 이게 영어예요? 말고 SG. 서민의 S 경제 네. G 해서 서민경- SG 이거 영어예요? 영어예요. 그래요. 저는 피플통신. 그런 게 좀 70년대라니까요. 피플. 사람들의 통신. 자, 차라리 PP 통신이 낫겠다. PP. 자,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마 이 둘보다 나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샵 0945로 의견 주시면 제가 부회장님께 전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 알뜰폰 아마 치면 이 공고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요금제 물론 선택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니까 알뜰통신에 대한 요금제도 한번 알아보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회장님, 우리 으라차차의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가장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요거 하나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도매 제공 산정 기준을 다른 통신사업자끼리 거래는 다 원가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원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매 제공 대가 산정 기준을 원가 방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소장님 그 원가 방식으로 못하는 이유가 예. 통신비 원가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원가도 숨기는 것이고요. 특히 LTE 서비스 그러거든요. 원가도 알뜰폰에 숨기는 거고 한편은 원가로 하면 원가에다가 약간만 이윤을 붙여라고 정부에서 공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알뜰폰에 팔아먹었던 이윤이 줄어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LTE 매출의 50%를 그냥 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는 거로 우리는 추산하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제가 열심히 참여연대나 민생경제연구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주창하잖아요. 통신 대기업으로부터. 그래서 조금씩 아마 인하가 될 겁니다. 그러다 알뜰폰이 그럼 망하면 저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가슴 아프고 750만 가입자가 있고 중소기업 물론 이제 CJ연료비전 같은 대기업도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30개 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신재벌 3사 통신비를 인하하는 만큼 이 도매 대가가 대폭 인하되면 알뜰폰 회사들은 경쟁이 가능하잖아요. 생존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반드시 저도 호소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매 대가가 원가 기준으로 산정이 되면 근데 이게 원가에다가 약간의 이윤만 그렇습니다. 조금만 네. 이윤을 붙여서 알뜰폰 회사에 팔아라는 겁니다. 통신 3사가. 그렇군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근데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거죠. 이거는 정부에서 뭔가 압력을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하지 않으니까요. 법적으로. 그래서 국회에 그렇게 해라고 법도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드릴게요. 제 소비자 입장에서 혹시 알뜰폰을 쓰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불안정하고 어려움을 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망을 제공해주는 이동통신사하고 우리 알뜰통신 사업자끼리 계약을 할 때에 그런 경우 생기면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계약이 돼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문제는 그때 소비자가 피해가는 일은 약간은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예. 네, 불편은 가도 피해보는 일도 없고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안심하고요. 700만 750만. 국민의 통신 부담이 너무 크니까 많이 이동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네, 800만으로 향해 가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곧 1000만을 만들기 위해서 네. 알뜰통신 제도약을 위한 이름 바뀌면 1000만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름 바뀌면 제도약을 됩니다. 위한 전략적 한 가지로 피플통신. 통신만 저렴하게 해주시면 많이 갑니다. 내가 피플통신하면 500만으로 깎인다. 아닙니다. 피피통신. 네. 자, 300만 원을 줄. 삐삐. 자, 여러분, 저 2명의 의견은 채택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자, 오늘 알뜰통신, 알뜰폰 이야기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그리고 알뜰폰협회 황상욱 상금 부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뜰폰 저희가 이름 공모한다고 했더니요. 6495님께서 다 되네 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112님은 실속폰 좋네요 하셨고요. 9414님 또 알뜰폰에 좀 어려운 점 또 쓰시면서 불편한 점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